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보건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보건소장 신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2024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운영자금 예치금, 이자 수입 및 도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조 운영 총칙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53만 4천 원이며 수입액은 3억 3,996만 원, 지출액은 2억 7,01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63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조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기정액 5억 249만 4천 원에서 1억 5,400만 원 증액된 6억 5,649만 4천 원입니다. 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과징금 수입액은 3억 원으로 기정액 1억 4,6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 계획입니다. 여유자금 예치로 9,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환경 플러스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 예산 3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징금 도귀속분 6,1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조성액하고 집행액하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이 이게 도에서 오는 보조금입니까? 도에서 네. 오는 보조금이에요. 보건위생과-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건위생과 과장 박선욱입니다. 네, 도에서 오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기금은 도 보조금으로 그러면 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주로 식품업소의 그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징금이요. 지금 맨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조성액을 보시면 보조금하고 이자 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고 기타 수입이 지금 한 3억 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타 수입이 이게 과징금인 거잖아요. 기타 수입 3억 400만 원이요.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이 2,796만 원. 이게 도에서 오는 보조금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 수입 빼놓고는 이제 일단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수입에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그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보건위생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조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77억 5,039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77억 5,932만 9천 원 대비 89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조 설명서 563조 청사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 근로자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 1에서 2조 설명서 565쪽의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1,43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 2조 설명서 566쪽의 기본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 감축으로 수당 1,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위원님. 네, 페이지 566페이지고요.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경기도 보건의료과 12057호에 의해서 지금 9명으로 감축이 되나 봐요. 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감축을 하는 거죠? 네, 보건위생과장 박선욱입니다. 저희가 당초 12명이었는데 올해 3년 차가 제대하면서 저희가 총 9명으로 그러니까 인원 감되는 인원만큼 저희한테 채워지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좀 모자르면서 시군별로 거의 다 감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본 예산도 그러면 9명으로 기본 인력 운영비 넣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명으로 해도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의과 의사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요.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그러니까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는 면에만 배치를 하고 그 외 지역은 현재 배치는 안 된 상태거든요. 아마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네네. 다 들어갔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저희 공중보건의가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혹시 다른 지역은 보니까 한의사 또 공중보건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예.
저희 관내에는 그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한의사하고 치과의 공보의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배치돼 있어요 네. 지금?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더 늘려서 뭐 공중보건의가 아예 턱없이 부족하면 한의사하고 뭐 간호사도 있는 건가요? 간호사도 가능한가요? 저기 군복무 대신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아니고요. 네. 예, 그 공보의 중에 일반의냐, 한방의냐, 치과의냐를 그렇게. 저희가 배치받습니다. 예. 그럼 지금도 저희는 뭐 그 대책은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 한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한의는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66억 1,788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66억 7,792만 4천 원보다 6,00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 3,300만 원,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천만 원 등입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조, 예산설명서 569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집행잔액 1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조, 예산설명서 571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조,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조, 예산설명서 577조, 임신 사정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조, 예산설명서 579조, 반환금 기타는 2023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4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조, 예산설명서 580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연봉 상승으로 부족금액 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쪽에서 4쪽, 예산설명서 582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의 출장여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4조, 예산설명서 584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1인 사직에 따라 인건비 잔액 738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4쪽에서 5쪽, 예산설명서 586조,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인 사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조, 예산설명서 591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2027년 준공까지 계속비 사업 추진으로 2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페이지 586페이지고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인데요. 이게 지금 막급 간호사가 지금 2명이 있다는 건가요? 원래 3명이었는데 1명이 사직을 해서 2명이라는 말인가요? 혹시 과장님 건강기능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네, 건강진지과장 임용주입니다. 2명을 저희가 뽑으려고 했는데 1명만 지금 뽑혀 있는 거고요. 1명은 저희가 공고를 계속 냈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기본급은 사업인력 운영인원 3명, 기준 국도비 편성, 그 외 수당은 채용인원 2명, 12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명은 뭐예요, 그러면? 복지부 지침에는 저희가 지금 임산부 등록이 거의 900명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출산 인구가 좀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해서 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과에서 인사팀에서 저희는 2명으로다가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2명밖에 지금 못 뽑았습니다. 늘어서 국비가 나오는데 수당이 많아요? 기본급이 많아요? 기본급이 많습니다. 네, 막급이면. 기본급이 국비에서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수당이 그 해서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한 명을 인사과에서 또안 할까요? 인권 총액비 그것 때문에요? 예, 저희가 2명으로다가 받았는데 2명도 지금 못 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명분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임신 사정 건강 관리 지금 50% 증액하는 건데요.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 안성에 이거 신청해서 지원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여성, 남성? 저희가 지금 통지서 발급한 분들은 351건입니다. 351건이요. 네, 근데 이제 지급된 분은 165건입니다. 165분이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임산부 관리 대상이 한 600명이라 그러셨나요? 등록된 분은 900명 분. 900명 정도. 다 이걸 신청해서 받아가시는 건 아니네요. 네, 이거는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임신을 희망하는 사람들, 네. 임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검진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미리 예. 351건 중에 여성이 얼마나 되나요? 다 여성분의 거의 여성입니까? 남성은 없습니까? 잠시만요. 그 모자보건팀장님 말씀 네, 주세요. 네, 네. 네, 모자보건 팀장 이미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 건수 보면 165건 중에 거의 80% 이상은 여성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정작 그 남성분에 대해서는 한 10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네. 해서 가입력 검진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결혼 혼인 신고할 때도 이런 안내 같은 거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뭐 SNS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혼인 신고 들어가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안내문 같은 것도 이제 나갈 때 이런 사업들도 다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공공산후조리원 계속비 2월을 24년도에도 1억 2천이 2월 됐는데 올해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어쨌든 장소 이동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내년에도 공사를 시작하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계획상은 그렇거든요. 네, 내년에는 그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1억 2천은 이거는 뭐에
하려고 예산을 담아놓은 건가요? 그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해야 됐었어요. 그 전에 있던 부지에서. 그래서 그 부지는 종교 부지였는데 일반 저희 그 공공산후조리원으로다가 부지를 변경할 때 그 회계과에서 같이 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 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액 담았나요? 네, 5억씩 10억 받았습니다. 10억 네. 이번에 담았습니다. 어쨌든 행정 절차가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잖아요. 설계하고 하는데 설계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우리 573쪽에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있어요. 이게 보니까 추경에서 많이 늘리셨는데 요거는 뭐 이유가 있어요? 예. 워낙은 2명분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네네. 그 지금 4명이 바우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래요? 예, 이번에 더 받는 겁니다. 요거 관련된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요 뭐 전체적인 뭐 우리 청소년 산모 관련된 혹시 저희가 뭐 요거 한 5년 정도 자료 있을까요? 어떤 인원이나 좀, 뭐 그 성명 인원하고 이런 뭐 거는 이런 안 것들 될 것 같고요. 해서 예. 예. 저도 보니 뭐 청소년 산모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관련된 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 관련돼서 좀 어차피 좀 설계가 들어가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지하 1층이고 지상으로 4층 정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거기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이면도로. 그 생활도로라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도로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에서 어차피 뭐 들어간 진출입로가 어디 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설계가 아직 진행된 상황이 아니니까. 다만 이면도로를 지금 기존에 좀 낮습니다. 그 부분이 바닥이 낮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건설관리과나 그걸 좀 고려해서 지금 기존에 낮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서 제가 이동에서 사회봉사단체 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활동할 때 민원이 많이 와서 일부 임시 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셔서 지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워낙 지대층을 이면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어차피 공공산후조리원이 바로 옆에 지금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나 도로시설과나 확인하셔서 설계 담으실 때 아마 그 도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레벨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계속 배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착안하셔서 같이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설계 잡을 때 같이 한번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어차피 공공산후조리원 건물은 건물이지만 나중에 이중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배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괜히 왜냐하면 아마 그 생활도로로 제 생각에는 많이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보완해서 설계하실 때 할 때 같이 참고해서 부서 간 협업 좀 해서 한 번에 할 때 두 번 일하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노인 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노인 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노인 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노인 돌봄과 총 예산액은 1,522억 3,470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524억 7,753만 1천 원 대비 2억 4,282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 595쪽,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은 인공지능 돌봄 시스템 운영비, 주민건강 지도자 교육비, 보건진료소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의 집행 잔액으로 852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1에서 2쪽, 설명서 597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휴대폰 및 태블릿 PC 통신비와 전문 인력 교육 여비의 집행 잔액으로 총 1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59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은 재활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 증액, 장애 발생 예방교육 강사료 감액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내역서 2에서 3쪽, 설명서 601쪽,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은 중위소득 상승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3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603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은 경로당 재산 보험 가입 계약 단가 변경과 개소수 변동에 따라 집행 잔액으로 50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3에서 4쪽, 설명서 605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9,025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607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7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4에서 5쪽, 설명서 609쪽,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 요금은 우편 발송 건수 감소에 따라 403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611쪽,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집행 잔액으로 125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613쪽,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천원식당 사업 개시일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총 528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615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1,0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6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종사자 수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2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619쪽,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과 실태조사의 집행 잔액으로 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6에서 7쪽, 설명서 621쪽, 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및 상해보험비 집행 잔액으로 1,3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623쪽, 노인 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 개선비 지원은 부식비 추가 단가 인상 반영으로 60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625쪽, 노인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7쪽, 설명서 627쪽,
장기 요양기관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 지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7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8에서 9쪽, 설명서 629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총 2,3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631쪽, 재활사업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증액, 여비 및 보험료 감액으로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633쪽,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167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양곡비 관련돼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5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인데요. 지금 양곡 수량 부족에 따라서 증액을 370호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양곡으로 가는 대금이 전체가 3억 2,717만 9천 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과장님 설명할까요? 네, 노인돌봄과장 소인철입니다. 그 냉난방비 양곡비가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그 본 예산 대비 지금 지난번 추경에 이제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된 거로 인해서 이제 10위 추가로 이제 세웠던 예산 부분을 이제 국도비에서 이제 포함을 했고 나머지 10위를 감액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전년도 최종 예산이 5,059만 8천 원이에요. 전년도 최종 예산이요. 그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606페이지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정부 양곡 대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경정의 기정액은 3억 2천에서 3억 4천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전부 다 양곡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양곡비입니까? 혹시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정부 양곡 대금이 그 전년도 최종 예산이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이 통으로 그 냉난방비 양곡비 같이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그 소액보다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접촉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냉난방비를 우선적으로 세우고 양곡비는 일부만 세우고 나머지는 10비 추가 이렇게 쪼개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전년도 예산 대비 그럼 몇 배가 6배를 지금 늘려서 그럼 양곡이 대금으로 나간다는 말인 건가요? 예, 나머지 부분은 이제 12 추가 지원 사업에서 12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도비로 이제 예산을 아니 지금 605페이지하고 606페이지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 지원하는 내용에서 지금 저는 양곡 대금만 지금 얘기를 드리잖아요. 냉난방비 지원은 9억 3천이고 정부 양곡 대금이 3억 4천이잖아요. 전년도 대비 보면 6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다 양곡 금액이냐 아니면 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추경을 계속 세워갖고 3억 4천 규모로 계속해서 양곡 대금이 나가느냐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다시 정리하셔서 제가 그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15페이지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변경 내시가 돼서 4년차 장비 180대 미설치로 인해서 운영비 감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미설치 사유가 장비 설치 사업단 선정 지연 9월에 됨으로써 차년도 설치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응급안전 서비스 장비는 이제 매년 복지부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전국 단위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올해 장비를 그 업체 선정 입찰해서 선정된 게 한 9월 정도 되고, 그래서 선정된 업체에서 이제 올해 그 보급할 수 없고 내년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어서 올해 그 장비에 대한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이제 감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장비비인가요 이거는? 그 이게 장비 180대라는 거는 180대를 응급노인 이 뭐죠? 가스, 화재, 감지기 뭐 이런 게 한 대에 한 대씩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제 뭐 화재나 그다음에 가스, 뭐 그다음에 응급호출 이게 한 세트거든요. 한 세트가 이제 180 가구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네. 4년차 장비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 매번 이거 연차별로 그럼 계속 네, 바꾸고 맞습니다. 있는 이게 건가요? 복지부에서 그 업체가 계속 다르게 그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기존의 3개 업체가 현재 하고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KT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4개 업체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차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한 사업자 수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599페이지에요. 지역 장애인 건강 상태 개선 및 일상생활 자립 능력 향상이라 그랬는데 재활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을 새롭게 300만 원 더 올리셨어요. 이게 어떤 거 구입하는 건가요? 네, 지금 강사료 부분이 이제 감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은 그 세라밴드나 뭐 지압기 이런 부분 그 지급 품목 이 네네. 품목을 이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300개를 더 구입해서 다 올해 이렇게 네, 나눠주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전체 그 방문할 때 필요한 가정이 나눠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구입했을 때 올해 안에 다 이제 보급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순차적으로 네. 이제 대상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1인당 10,000원이면 그런 품목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지압기나 이런 것들이? 그 지압기는 이제 2,000원 정도 되고요. 세라밴드는 5,000원 정도 그 단가가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남아서 이렇게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강사 파견해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측에 수요 조사를 해서 다 이제 이제 강사 교육을 했고 추가적인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소모품들이 정확히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주변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잘 좀 그리고 이 10,000원짜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쨌든 저희가 계획해서 주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이제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한테 필요한 이제 소모품 이런 정도 품목을 선정해서 이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물품이 되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뭐 남거나 그냥 돌아다니지 않도록 많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감별 검사비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시 자체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위소득 120%가 기준인 거 기준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초과자가 있어서 어쨌든 38명은 탈락하신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이제 도비 사업은 120% 이하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제 초과자에 대해서 12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부분이 이제 신청했을 때 소득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이 120% 이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120% 초과자가 적어서 이제 감액하는 상황이지 수혜를 못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럼 120% 초과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신청하신 분이? 지금 한 잠깐. 추가자는 42명입니다. 42명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안성 시민 같은 경우에는 소득 상관없이 이 치매 검사비는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위소득이 얼마여도 상관없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아, 어쨌든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 이해해서 기준이 있나 해서 기준이 있으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홍보 잘해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냉난방비랑 양곡비 지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시에서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490개 정도 70개? 예, 490개입니다. 예, 똑같이 지원되는 건 아닌 거죠? 저희가 양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난방비 부분도 이제 가스 연료, 도시가스라든지 유류,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면적 이거에 따라서 올해 차등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난방 유형, 그러니까 도시가스, 유류, 유형에 LPG 따라서 주시는 거고 또 양곡비는 이용 인원에 따라서 파악하셔서 다 네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소별로 거의 다 많이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양곡 같은 경우는 네 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네네. 이제 적절하게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냉난방기가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이전에 1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난방비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만약에 충분히 난방을 하고 남은 경우에 부식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1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저기 홍보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제 작성을 해서 명세 내역을 작성해가지고 추가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로당을 갔더니 이제 노동력이 고령화되셔가지고 밥을 못 해 드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양곡이나 부식이 들어오면 나눠 가지시고 마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그냥 나눠 가지시는 거는 그냥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급식 도우미 부분을 이전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2명 이렇게 배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분들이 이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죠. 취지에 맞도록 이제 진행하도록 저희가 잘 이제 점검하겠습니다. 혹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경로당과 하지 않는 경로당이 구분이 돼서 조사는 돼 있나요? 네, 현재 급식하는 경로당 이제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급식 여부랑 경로당마다 냉난방비나 양곡비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또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잖아요. 국도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를 앓는 분들은 병원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키설 말고 개인 거주.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병원을 진료받으십니까? 네, 치매관리팀장 박은혜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는 거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가 제가 치매 환자가 병원에 가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긴 하지만 제가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저희가 모시고 가거나 하는 케이스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이제 가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기술이라든지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 일단 저희가 치매 환자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치매 환자라도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시고 가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아니고 개인 자가 거주하시는 분 중에 골절 환자가 있을 때는 혹시 그런 경우 누가 모시고 갈까요? 가족이 모시고 가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지인이 모시고 가거나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말고는 또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지금 민간 자격 중에 그 동행 돌봄 서비스 자격 아시죠? 예, 그게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로 하시는 거죠. 네, 노인돌봄과장 소인철입니다. 현재 그뭐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저희가 확인한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이제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예산 노인 돌봄과 예산이 지금 우리 안성시 예산의 10% 넘습니다. 넘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되고 또 예산은 더 많아질 거로 확실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여러 영역별로 다 이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발런티어라는 게 이제 봉사 아닙니까? 이 봉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책임까지 지워지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셔야만 이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병원 진료할 때 쉽게 안전하게 또 원활하게 진행될 걸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저도 이제 집안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좀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다녔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런 서비스만 있었다면 그 비용을 얼마든지 지불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강남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제가 듣기로는 14,000원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다가 뭐 그런 인구와 상관없이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잘 하셔갖고 좀 이거 안성에도 좀 특화된 서비스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노인 일자리 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 있죠? 6억. 네, 맞습니다. 거기에 몇 군데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마을마다 지원해 주나요? 그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그 읍면동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경로당을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읍면동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각 경로당별로 이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한 개 경로당별로 평균 한 3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한 개 경로당에 지급 한 배정되는 금액이 한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한 명당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인건비로 지급이 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뭐 진입 마을이나 뭐 발전 마을 이런 거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아, 네, 맞습니다.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613페이지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월에서 2월로 이 예산은 1월 달까지 세워놓고 2월 달서부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그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 직원을 채용을 하고 또 직원들도 이제 그 교육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사업 홍보 또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 홍보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든 이게 준비 부족인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됐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1월 달서부터 하기로 했으면 1월 달서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이건 준비 부족 스스로 사업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 이런 판단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1월 보통 한 1억 2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아침.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잡은 것 같은데 그럼 1월 달에 반납 비용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한 500 정도밖에 지금 반납이 안 돼 있는데 1월 달 뭐 이게 뭐 수준으로 하면 1월 달에 반납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 급식 그 한 달 동안 이제 급식비 1인당 4,000원씩 급식 단가가 되겠는데요. 그 급식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 그 단가입니다. 그 500만 원 보통 지금 한 1억 저희가 1년 지금 예산이 1억 2천 정도 되던데. 그게 이제 인건비 부분 이제 그 취사원 부분은 예, 이제 예.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맞습니다. 빼고 예. 그 식재료비만 뺀 거라는 예, 예, 얘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양곡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조리사도 하여튼 뭐 그 일정 정도 금액을 주어서 하잖아요. 근데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참여자 급식 도우미로 네,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안 하면 뭐 아까 우리 황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눠 갖기도 하고 뭐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는 다른 지역에 보면 반찬 배달도 하여튼 조리 시설이나 뭐 조리원을 못 구할 경우에는 반찬 배달,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 이런 것도 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일단 그 부분은 좀 법이 바뀌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복지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이런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금 적극적으로 반찬 배달이든 아니면 도시락 배달이든 해서 우리 저 어르신들 그 처우 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지금 계획 있어요? 현재 이제 뭐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난방비 집행 잔액 가지고 이제 그 부식을 그 부분은 구입할 수 알고 있도록 있어요. 예예. 네. 저희도 그래서 이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잖아요. 예, 허용했고 저희도 지금 이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용 범위를 일부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어르신들이 밥을 못 해 먹는 건 이제 연로하셔갖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낭비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부식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채소 같은 경우 우리 농산물 같은 거 직거래 뭐 해가지고 좀 나눠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꾸러미도 나눠드리고. 근데 이게 적절하게 소비가 되느냐, 낭비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시락 배달이든 하여튼 해서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되는데 우리 안성시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복지부에서도 지금 이런 걸 좀 확대할 계획이 있대요. 예? 그러면 조리 시설 부족이나 이런 경로당 그리고 연로하셔서 못 해 드시는 것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 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노인 돌봄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폭설 피해로 인해서 오늘 하여튼 안성 지역에 도지사님이 좀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참석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오늘 오전 일정을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폭설 피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리 그 재난 지역 지정을 반드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여러 방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오늘 오전 일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그래요? 그럼 먼저 말씀하시죠. 네. 네. 그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감염 예방팀 있죠. 성형수 팀장님. 네, 네. 이전 보건위생과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죽산면에 이제 30년 그 와상 환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주사를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맞으려면 이제 사비를 들여서 이제 안성 병원에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해오셨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근데 이번에 성형수 팀장님이
그를 안성병원에서 그 왕진에서 독감 의사 선생님 집에 가서 간호사하고 가서 맞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건 참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